출력 향상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네요.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지구에서 방정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고 전기를 가했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햇빛이 저온의 수소 기체를 통할 때 만들어지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죠. 흡수 스펙트럼은 뒤에가 배경에 모든 색깔이 있는 연속 스펙트럼에 특수한 파장에서만 검은색으로 되는 파장 그림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은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파장은 B가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보다는 B의 파장이 더 길겠죠.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그리고 이제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파장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가와 나에 쓰인 기체는 동일한 기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가는 방출 스펙트럼,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바뀌었네요. 가나가. 니은은 가는 가열된 고온의 기체를 관측하여 얻을 수 있다. 얘는 연소 스펙트럼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 가와 나의 선 스펙트럼은 같은 원소에 의해 만들어졌다. 네, 디귿은 맞겠네요. 요 파장이 동일하죠. 그러면 같은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둘 다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기억은 A와 B의 파장을 갖다 A, B의 파장 비교해 보면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다 그랬으니까 B의 파장이 A의 파장보다는 더 길겠죠. 이어는 스펙트럼 선의 개수는 수소가 헬륨보다 적다. 이거는 이제 위에 세워보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디귿은 스펙트럼 이용하여 원소를 판별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스펙트럼을 보는 게 거의 유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은 뭐 원소들이 가진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원소별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계속 적어지고 있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대폭발 당시 우주의 밀도는 현재보다 높았다.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첫 번째 있는 게 밀도가 제일 높죠, 그죠? 예,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은 대폭발 이후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다. 예,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디귿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원소는 우주 탄생 초기에 생성되었다. 우주 탄생 초기에 생성된 거는 수소하고 헬륨이 3대1로 비율이 생겼고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태양보다 한 10배 이하인 별들에서 만들어진 게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지고 태양보다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인 데서는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우주 전역에서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이 관측되는 까닭을 우주의 진화 및 우주의 물질 분포와 관련지어 서술하지요. 초기에 빅뱅 이후에 초기에 생성된 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질량비가 3대1로 생성되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에 수소와 헬륨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하게 되면서 그때 나온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내는 게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것들이 지금도 관측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주의 온도를 보면 한 2.7 켈빈 정도가 됩니다. 우주의 진화에서 초기에 이제 헬륨과 수소밖에 생성이 안 돼 있고 얘네들이 우주를 거의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에서 별들이 생성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별들이 생성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소나 헬륨 외에 산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철이라든지 니켈, 금 같은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별의 진화를 마치고 나서 생성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을 보면 그린 가와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는데 수소 원자핵은 우리가 양성자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양성자가 되고 흰색이 중성자가 되겠네요. 헬륨핵은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은 중성자, 니은은 양성자이다. 네,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은은 우주에 분포하는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네, 질량비로 보면 가와 나가 1대 3이고 숫자로 보면 1대 12로 양성자가 훨씬 많이 분포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띄어서 보면 나는 별 내부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수소는 제일 작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핵융합해서 수소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띄어서는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가라는 우주 생성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순서대로 쓰라는 거네요. 자, 제일 처음에는 기본이자인 쿼크가 생성됐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쿼크가 이루었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자가 붙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겠네요. 그래서 가라 다 나의 순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를 나열하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게 뭉쳐가지고 큰 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쿼크가 되고 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되었죠. 자,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됐는데 뭐 수소 원자핵하고 양성자는 같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원자핵을 따지면 양성자보다는 헬륨핵 같은 경우는 더 크겠죠, 그죠? 그리고 원자는 여기에 전자가 붙은 거니까 원자가 제일 크겠습니다. 예, 순서는 나라 다 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자, 학생 A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핵은 대부분 빅뱅 후 3분 동안 생성이 되었다. 학생 A는 틀렸겠네요. 3분 동안은 헬륨 핵까지가 생성이 되었죠. 학생 B는 빅뱅 후 약 38만 년 때는 우주 온도가 한 3000 켈빈 정도 되고 이때 헬륨과 수소의 원자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학생 B도 틀렸네요. 학생 C는 우주의 온도는 쿼크가 생성된 시기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 시기보다 높았다. 우주의 온도는 빅뱅 때가 제일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학생 C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학생 C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원소 중 원소의 종류는 별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질량에 따라서 탄소 정도까지 생성되는 별과 철까지 생성되는 별이 따로 나눠지죠. 그게 이제 별의 질량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은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네, 니은은 맞겠네요. 이것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중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납이나 우라늄 같은 것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중심부에 이제 헬륨이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별 중심부의 헬륨은 대부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네,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 태양 정도 질량이라고 그랬으니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성될 수 있겠어.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자, 이것은 별의 최종 진화 단계에서 중심부에는 철이 생성될 수 있다. 철은 태양의 질량보다 10배 이상 되는 별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드는 다양한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중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를 다 고르면 헬륨,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초신성 폭발 때는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납과 우라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리얼, 비읍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떠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은 별은 성운의 밀도가 낮은 곳이 아니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의 반응이 일어나면 별이 생성된다. 이때부터 이제 별이라 그러고 이때 주계열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니은을 맞겠습니다. 이것은 질량이 태양 전조인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규소가 아니고 탄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 중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중심부에는 원시태양이, 주변부에는 원반이 만들어졌다. 원시태양은 주기율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기 전에 태양을 원시태양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원시태양과 원반은 태양계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회전하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원시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점차 낮아졌다. 점차 높아지면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때 주계열성으로 넘어가죠. 이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원반에서는 미행성체들이 충돌이 이루어졌다. 네, 이것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이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라는 별 내부에서 여러가지 원자의 만든 핵융합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별 내부에서 가라의 핵융합이 일어날 때 온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할 것은 온도가 높은 때는 더 큰 물질이 생성될 때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리콘이 철이 될 때고, 두 번째는 산소가 네온이 될 때, 세 번째는 헬륨이 탄소가 될 때, 네 번째는 수소가 헬륨이 될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 다, 라, 가의 순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은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 은하에서 초신속 폭발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라늄 같은 철보다 큰 원소들이 발견되는 게 초신속 폭발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은 태양계 원반을 이루던 물질들이 모여 미행성체가 형성되었다. 네, 니은도 맞겠네요. 이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을 만들어졌죠.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이 아니고 고체로 된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행성을 이루었죠. 이것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우주와 지구 및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비는 약 3대 1이다. 네, 기억 맞겠네요. 빅뱅 때 만들어졌죠. 자, 니은은 우주에서 질량비가 가장 큰 원소는 수소이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질량비는 산소가 되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자, 이것은 지구에서 질량비가 가장 큰 원소는 철이겠죠. 그죠? 이 철은 지구 탄생 이후 지구에서 생성되었다. 아니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아주 태양보다 10배 이상 되는 별들의 마지막 진화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에 생성된 게 철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우선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원소를 적어주면 좀 편하겠죠. A는 리튬이고 D는 나트륨, B는 프로린, C는 네온이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A와 D는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로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는 D가 C의 2배이다. 주기가 전자 껍질수니까 D는 3주기니까 껍질이 3개고 C는 2주기니까 2개가 되니까 2배는 아니겠네요. D 플러스와 B 마이너스 전자수는 같다. D 플러스는 Na 플러스니까 전자가 10개고 B 마이너스는 F 마이너스니까 얘도 전자가 10개씩이겠네요. 그래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수소가 되고 B는 헬륨, C는 탄소, D는 마그네슘, E는 염소가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A와 D는 금속 원소이다. D는 금속인데 A는 금속이 아니죠, 그죠? 이건 틀렸고, 니은은 CA4에서 C는 B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자, CA4는 메테인이겠네요. CH4니까 이때 C는 여기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D것은 TY는 1대2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데 Mg는 2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MgCl2가 되겠죠. 그래서 D것은 맞겠네요. 맞는 것은 D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을 보면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전자가 11개가 있으니까 나트륨이고 B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B는 3주기 7쪽 원소이다. 7쪽이 아니고 17쪽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은 고체 A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알칼리 금속들은 물에 넣으면 수소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자, D것은 B2의 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다. 공유 전자쌍 한 개겠죠. Cl2가 이루면 ClCl이 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갖겠죠, 그죠? D것은 틀렸네요. 자, 리얼은 화합물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 맞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리얼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원자 배칠 모형을 그려서 서술하라 그랬는데,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주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전자를 그리지 않으면 얘는 1주기, 여기 플러스 3이라는 핵이 있고 전자가 2개가 있고 전자 1개가 있겠죠,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번에 핵이 있고 2개, 8개, 그 다음에 이제 1개의 전자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19번이니까 플러스 19개의 핵이 있고 2개, 8개, 8개, 그리고 4주기에 전자가 1개가 있겠죠.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1개씩 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면, 자, A는 산소고 B는
마그네슘이고 C는 염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금속 원소는 한 가지다. 여기서 금속 원소는 B 한 가지가 맞겠네요. 자,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인 걸 찾으면 되죠. 산소는 2주기, 마그네슘은 3주기, CL은 3주기니까 두 개가 맞겠죠. 자, 이것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은 네온과 같이 전자를 배치를 이루는 건 10개일 때니까 산소가 전자를 2개를 얻었을 때와 Mg가 전자를 2개를 잃었을 때,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1개를 얻게 되면 알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B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양성자가 3개니까 3번이 원래는 전자가 3개 있었겠죠. 근데 1개를 잃었으니까 얘는 A-가 되겠네요. 리튬 이온이 되겠죠. A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리튬 플러스 되니까 스몰 a는 1이 되고, 자, 두 번째 B는 8 플러스니까 산소겠네요. 근데 산소는 전자가 8개 있었는데 2개를 더 얻었죠. 그죠? 그래서 B 2-니까 O2-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9번이니까 염소였는데 전자를 하나 얻어서 F-가 됐네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를 적어보면 A는 산소, B는 플로린, C는 네온, D는 나트륨, E는 마그네슘, F는 Cl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D2A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D2A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겠죠. 그죠? 그래서 Na2O가 되니까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 맞겠네요. 자, 니온은 EF2와 AF2는 화학 결합의 종류 같다. EF2도 이온 결합 물질이고, EF2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AF2는 OCl2죠. 얘는 공유 결합이겠네요. 그래서 결합의 종류는 서로 다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B, 이 보면 B-와 E 플러스니까 B-와 E 플러스 모두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B-는 F가 전자를 하나 더 C와 같이 되고, E 플러스면 E가 전자 2개를 잃어서 역시 C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니까 D것은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자, A 플러스와 B E-니까 2개를 주면 2개를 줘서 A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Mg 플러스가 되고, 2개를 받아서 B E-가 됐으니까 얘는 산소 E-가 돼서 얘는 MgO라는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A는 알칼리 금속이다. 2족이죠. 알칼리 금속은 1족이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B는 할로젠이다. 할로젠은 17족인데 얘는 16족이죠. 원자 번호는 B가 8번, A가 12번이니까 A가 더 크겠네요. 자, 원자가 전자수는 B가 6개, A가 2개니까 4번은 맞겠습니다. 5번은 AB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B2의 공유 전자쌍 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B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산소였죠. 그죠? 원래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씩 그려주고, 그다음에 반대쪽 상소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다 보면 2개씩이 남겠죠. 그죠? 이 2개가 이제 공유하게 돼서 공유 전자쌍을 2쌍씩 갖는 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 2쌍을 갖고 각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는 이런 전자쌍 구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분자 A2와 B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서 A는 F2가 되고 B는 Cl2가 되겠네요. 자,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네, 기억을 맞겠습니다. A는 9번이고 얘는 17번이죠. 자, 니온은 A와 B는 모두 할로젠이다. 네, 니온도 맞겠네요. 자, 이것은 A2와 B2에서 각 원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F2에서는 네온과 같은데 Cl2는 알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온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그림 분자 A2와 B2C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2는 삼중 결합을 갖는 N2가 되고 B2C는 우리가 잘 아는 H2O가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기억은 공유 전자쌍수는 A2가 B2C다. A2에서는 공유 전자쌍이 3쌍이고 B2C에서는 하나, 둘, 두 쌍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2주기고 B 같은 경우는 수소니까 1주기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D것은 원자가 전자수는 A가 C이다. 자, A의 원자가 수는 5개이고 C는 산소죠.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니까 D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B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산소고 B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이니까 OF2가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B가 9번이고 A가 8번이니까 B가 더 크겠네요. 자, 니은은 AB2의 공유전자상수는 공유전자쌍은 한 쌍, 두 쌍이 되겠죠. 자, 이것은 액체 상태의 AB2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AB2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어도 전기전도성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합물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는 H2O고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겠죠. 나는 NaCl이니까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가는 물이고 나는 소금이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은 화학결합의 종류는 가는 공유결합, 나는 이온결합이니까 두 개가 다르겠죠. 자, 이것은 가와 나의 구성원소에는 모두 일족 원소가 존재한다. 가에는 수소가 일족 원소고 나에서는 나트륨이 일족 원소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겠네요. 맞는 것은 기억 D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면 화합물 AB의 화학 결합을 모형을 나타냈는데 A는 NA고 B는 CL이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면 A와 B는 같은 주기다. NA와 CL은 모두 3주기니까 예, 기억은 맞겠습니다. 자, 니은은 원자가 전자수는 B가 7개, A가 1개니까 7배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고체 A와 고체 AB는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다. A는 나트륨이니까 금속이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AB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 상태이나 용융액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자, 염화칼슘, 포도당, 질산나트륨인데 염화칼슘은 이온결합, 포도당은 공유결합, 질산나트륨은 이온결합이겠네요. 자, 이 중에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부 다 전기전도성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음이 니은이니까 D것은 없음이 되고 얘는 고체고 수용액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 2개 있으니까 2개가 있음이니까 리얼도 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은 고체 상태이다. 네, 기억은 맞겠네요. 자, 리얼은 없습니다. 리얼은 있음이 되겠죠. 자, 이것은 가의 구성 원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가를 보면 고체 상태와 소용 상태일 때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물질은 모두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것은 맞겠네요.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각각 산소, 물과 반응을 하였을 때 화학 반응식을 쓰고 생성된 물질의 화학결합 종류를 쓰라.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Na2O 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반응식을 맞춰보면 얘가 2개가 되고 나트륨이 4개가 되면 화학 반응식이 맞겠네요. 자, 이때는 나트륨이 금속이고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화학결합 종류는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면 Na 플러스 H2O가 반응할 텐데 이때는 수소기체가 나오죠, 그죠? NaOH 플러스 H2가 되는데 이때도 반응식을 맞춰보면 여기에 2가 들어가면 NaOH도 2가 들어가야 되고 NA도 2가 들어가게 되면 자, 숫자를 맞춰보면 ENaH2가 4개, O가 2개, H가 4개, O가 2개니까 맞겠네요. 이때는 이온 결합을 하겠네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A, B는 각각 염화나트륨과 포도당.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든지 수용 상태일 때는 둘 다 전기가 안 통하고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일 때만 전기가 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체 상태와 수용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전기 전도성 여부에 대해서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A, B가 둘 다 안 흐를 때는 일단 고체 상태일 거고 하나만 전류가 흐를 때는 수용액 상태일 텐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거는 염화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NaCl이 되고 A는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로 보면 기억 A는 염화나트륨이다. 자, A는 A는 포도당이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의 비소용에는 나의 비소용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을 맞겠네요. 자, 이것은 액체 상태의 A와 B로 전기 전도성을 확인해도 나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A와 B가 액체 상태가 됐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용융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